회장님, 1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묘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굳어버렸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 제 시아버지였죠.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 오빠의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끊어놨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경, 28살 싱글맘입니다. 오늘은 남편 준호의 기일, 1년 만에 이곳 묘지를 찾았죠. 품에 안긴 3살 아들 서준이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은경아, 여기는 왜 왔니? 30분 전만 해도 시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차갑게, 마치 남이라도 된 것처럼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 무덤에 와? 1년 전에 분명히 말했을 거야.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회장님, 오늘은 준호 기일이잖아요. 제가 왜 오면 안 되나요? 저는 준호 오빠의 아내였어요. 아내였다고?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야. 준호가 정말 널 사랑했는지도 의문이고 그 아이가 내 손자인지도 확신이 안 서.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DNA 유전자 검사 의뢰서야.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고. 그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말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 서준이가 작게 움직였죠. 1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DNA 검사라니. 회장님, 난 이미 증명했어요. 준호가 살아있을 때 병원에서 검사도 했고 호적에도 올렸잖아요.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그 검사는 조작됐을 수도 있어. 넌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을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한 여자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 짙은 화장을 한 그녀. 준호의 형수, 한미나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미나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또 나타났네. 이 여자가요? 미나 언니. 미나 언니는 무슨 미나 언니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 죽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이제 그만 좀 포기해. 포기요? 전 그냥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인사?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유산 노리러 온 거 아니고 임신해서 결혼한 거 다들 알아. 재벌가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 안에 서준이가 깼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아이를 달래는 제 모습을 보며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저 여자는 항상 저래요. 피해자인 척하면서 우리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 전 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신해서 결혼했대. 1년도 안 돼서 과부됐네. 재산 목적이 아닐까?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바로 미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죠. 은경 씨, 우리 집안과는 이제 연을 끊도록 하자. 유산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 정말 내 손자인지 확신이 안 서.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돈 한 푼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진실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정말 사고였을까? 너무 많은 게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밤, 정비소 CCTV 영상, 준호 오빠 차에 접근한 한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은경 씨,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이 DNA 검사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널 완전히 가족에서 지우겠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받을게요. DNA 검사. 하지만 그 전에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뭐야 이게? 시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나, 그녀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죠. 어떻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1년 동안 찾은 겁니다. 회장님, 준호 오빠의 교통사고는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밤 10시 47분, 정비소 CCTV에 찍힌 이 사람, 준호 오빠 차 브레이크를 끊고 있는 이 사람이요.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만 CCTV는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확대된 얼굴, 선명하게 찍힌 그 사람은 미나 언니,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미나, 내가, 아니에요, 아버님. 미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이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나 언니가 정비사에게 보낸 문자 5천만 원 입금 내역,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미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내 동생이었잖아.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미나 언니가 준호 오빠를 죽였을까? 그래서 더 조사했죠.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또 뭘 알아냈다는 거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작성된 유언장. 전 재산을 준호 오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미나, 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미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전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근데 왜 준호한테만 전부 다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죽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동생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국화꽃이 흔들렸죠. 저는 남편 무덤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 오빠, 이제 진실을 밝혔어요. 당신이 왜 떠나야 했는지.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경 씨를 의심했던 것도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DNA 검사 안 하셔도 되죠? 서준이는 준호 오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손자고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 둔 거였죠. 미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남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서준아, 아빠한테 인사해. 아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1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요. 2024년 9월 15일. 제가 준호 오빠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저는 그날따라 바쁜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 오빠였습니다. 키 큰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카드 긁어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빠 보여요? 직원이 부족하신가? 네, 맞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들은 웃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 오빠는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제 일을 도와줬죠. 한 달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경 씨, 나랑 저녁 먹을래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은경아, 사실 나 숨긴 게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결혼했어요? 아니야. 그가 웃었습니다. 근데 내가 좀 특별한 집안 사람이야. 특별한 집안이요? 준호 오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성그룹 회장이셔. 대성그룹?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이잖아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난 그게 싫어. 재벌 2세라는 게. 그래서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 왜요? 형이 있거든.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형수도 있고 다들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 회사 일도 배우고 결혼도 빨리 하고. 근데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은경이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 날 재벌 아들로 안 보는 사람. 그냥 준호로 봐주는 사람. 준호 오빠의 눈이 빛났습니다. 결혼하자. 은경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반대하실 텐데요.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2025년 1월 3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죠. 대신 형수 미나만 왔습니다. 축하해요, 은경 씨. 미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준호 오빠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죠? 제 말은요.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는 없겠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됐어요. 미나가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냉기가 있었죠. 결혼 2개월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호 오빠는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야? 우리 아기.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나가 시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준호, 당장 집으로 와.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성그룹 본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준호 오빠 손을 잡았죠. 괜찮아.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미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했다며? 네, 회장님. 준호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시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임신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 준호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카페 알바생이 재벌가 아들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미나 언니, 준호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은경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DNA 검사는 해봐야겠다. 아기 낳으면 말이야.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집안 행사에도 부르지 않았죠. 준호 오빠만 혼자 가야 했어요. 괜찮아, 은경아. 준호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기만 낳으면 다들 인정할 거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은경 씨, 임신 중에도 이래요? 돈이 필요한가 봐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준호 오빠가 돈을 안 줘요? 재벌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죠? 저는 참았습니다. 준호 오빠를 위해서요. 2025년 6월 20일,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경아,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준호 오빠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그가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이 어때요? 서쪽 서에 준수할 준. 준호 오빠가 웃었습니다. 좋아. 김서준. 우리 아들 이름이야. 그날 밤 준호 오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나 누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준호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알겠어요. 갈게요. 미나 누나가 급한 일이 있대. 회사 서류 좀 가져다 달래. 준호 오빠가 옷을 입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요. 저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준호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경 씨인가요? 경찰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요. 뭐라고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준호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 즉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5개월, 뱃속엔 아기가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죠.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호 씨 부인 임신했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임신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소문을 퍼뜨린 건 미나였습니다. 저 여자 의심스러워요. 임신하자마자 결혼하고 이제 과부가 됐으니 유산 노릴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경 씨, 우리 집안과는 연을 끊도록 하자. 유산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준호 오빠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시아버지가 제 배를 받습니다. 정말 내 손자인지 난 아직 확신이 안 서. 아기 낳고 나서 DNA 검사하자.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집도, 돈도.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어요. 뱃속의 아기, 그리고 의문. 준호 오빠의 교통사고. 정말 사고였을까? 브레이크 고장? 그날따라 형님한테서 전화 온 거? 너무 많은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히겠다고. 준호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요. 3개월 후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서준이, 준호 오빠와 똑같이 생긴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죠. 그날부터 저는 혼자 아기를 키우며 진실을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사고 기록을 뒤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사고 당일 준호 오빠가 차를 맡긴 곳이었죠.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비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제발이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정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CCTV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10시 47분 한 여자가 준호 오빠 차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확대해서 봐주세요. 정비사가 화면을 키웠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나 언니, 바로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했죠. 미나 언니가 정비사에게 보낸 입금 내역 5천만 원, 통화 녹음까지 확보했어요. 9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준호 오빠 기일, 바로 그날을 말이에요. 오늘 1년 만에 묘지를 찾았을 때 시아버지와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요구하면서요. 하지만 저도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찾은 증거들, 미나 언니의 범죄를, 그리고 준호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증거들을요. 회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거짓말이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이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조작이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나 언니가 정비사 김태수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브레이크를 끊어주면 5천만 원 주겠다. 2025년 6월 19일. 사고 하루 전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금 내역이에요. 저는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새벽, 미나 언니 계좌에서 김태수 씨 계좌로 이체된 5천만 원. 아니야.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럼 이 통화는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확실하게 해야 돼.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만 끊으면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정비사의 목소리였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게요. 좋아.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6월 20일 밤에 실행해. 준호가 그날 차를 가지러 올 거야. 그리고 기억해.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묘지에 침묵이 흘렀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야? 정말 준호를 죽인 거야? 미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전 어떡해요? 미나도 소리쳤습니다. 10년이에요, 아버님. 전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시댁일 도맡아 하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아버님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유산은 전부 준호한테만 주신다고요? 유산?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어? 미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본 거예요. 아버님 서재에서 유언장을 말이에요. 전 재산을 준호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나도 대성가 자식이잖아요. 나도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왜 준호만요? 왜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그건 오해야. 유언장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었어. 뭐라고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너희 부부에게도 줄 생각이었어. 다만 준호가 더 어리니까 먼저 적어둔 거였을 뿐이야.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죠. 착각한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언니, 착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언니는 사람을 죽였어요. 제 남편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나 언니가 숨긴 비밀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식거래 내역서? 네, 맞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나 언니는 3년 전부터 몰래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차명 계좌로요. 총 15억 원어치. 15억? 시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미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비자금이었어요. 미나 언니가 격리부장과 짜고 3년 동안 빼돌린 돈이죠. 미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횡령까지 했다는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 번째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증거예요. 미나 언니의 진짜 계획이요. 뭐가 더 있어? 미나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증권이었어요. 준호 오빠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에요. 가입 시기는 3년 전. 수익자는 누나. 보험금은 30억 원이에요. 30억? 시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런 보험에 가입했었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몰랐을 거예요. 이건 미나 언니가 준호 오빠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한 거니까요. 거짓말.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 진술서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사 직원 박미선 씨 진술. 3년 전 6월 한미나 씨가 찾아와서 남편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인감도장과 서류는 직접 가져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박미선 씨를 만나서 직접 들었어요.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하니까 보험이 필요하다고요. 시아버지가 미나를 봤습니다. 3년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 준호를 죽이려고?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였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이라도 받자고요. 그런데 유언장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유산도 못 받을 거. 그럼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준호를 죽인 거야? 30억 때문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살고 싶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살인의 이유가 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죠. 그럼 전 어떡해요? 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언니, 언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한 남편, 따뜻한 가정, 그리고 시댁의 사랑까지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전부 다 잃은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국화꽃이 흔들렸죠. 시아버지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신고하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이요. 안 돼요, 아버님.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미쳤던 거예요. 늦었어, 미나야.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을 죽였어. 그 죄는 반드시 받아야 해.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수갑을 찼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계속 소리쳤어요. 전 피해자예요. 이 집안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은경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을 의심해서 준호가 살아있다면 날 용서하지 않았을 거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준호 오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경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너와 서준이를. 저는 품 안에 서준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어요. 할아버지를 향해서요. 시아버지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너희를 지킬게. 약속한다. 그의 품에서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본 할아버지였지만 아이는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 무덤을 봤습니다. 준호 오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을 죽인 사람도 밝혀졌고요. 서준이도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고맙다고, 잘했다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경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하니까. 네, 대성과 본가 말이오. 준호의 가족이니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는 며느리로요.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가족으로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 언니의 범행,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 혹시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3일 후, 저는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서류를 통해서요. 그 서류에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진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성가 본가에서 서준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진짜 며느리처럼 대해주셨죠. 은경아, 이제 편하게 지내렴. 여긴 내 집이니까.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1층 주방으로 내려가는 길,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만 처벌받으면 안 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저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형이 관련됐다는 건 절대 밝혀지면 안 돼. 형? 준호 오빠의 형을 말하는 건가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형의 이름은 빼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 오빠의 형, 김준석, 대성그룹 전무이자 아버지의 후계자, 그가 준호 오빠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준석 오빠는 어디 계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장 갔어. 미국이야. 한 달쯤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불안정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책장을 뒤지던 중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준호 관련 문서라고 적혀 있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회사 재무보고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50억 원의 횡령 기록. 담당자는 김준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였어요. 김준호 전무의 횡령 의혹. 2025년 6월 15일 발견. 조사 중. 6월 15일. 준호 오빠가 죽기 5일 전이었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죠. 실제 횡령자는 김준석으로 추정. 김준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증거 불충분. 추가 조사 필요. 준석 오빠가 횡령을 했는데 준호 오빠 명의로 했다고요? 그리고 준호 오빠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준호가 진실을 알았다. 형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오빠가 위험에 처한 거리요.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은경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간 알게 될 줄 알았어. 회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 그가 내 방으로 찾아왔지. 아버지, 형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석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준호가 증거를 보여줬어. 50억 원 횡령 증거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형 생각을 하라고 했어. 형을 고발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정의로운 아이였어.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지. 형이든 누구든 잘못은 벌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굴을 가렸어요.
난 준석이한테 말했어. 준호가 너를 고발하려 한다고. 어떻게든 막아보라고. 회장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난 준석이가 설득할 줄 알았어. 시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준호가 죽었지. 미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니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이가 직접 미나를 움직인 거야. 미나는 돈 때문에, 준석이는 비밀을 지키려고 두 사람이 공모한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준석 오빠가 미나 언니를 시켜서 준호 오빠를 죽인 거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미나만 잡히게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이도 내 아들이야. 둘 다 잃을 순 없었어. 준호는 이미 죽었고 준석이까지 감옥 가면 난 혼자 남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비겁한 거예요. 준호 오빠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경아. 난 약한 아버지였어. 한 아들을 지키려다가 다른 아들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석 오빠였어요. 미국 출장 갔다던 사람.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준석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은경 씨? 여기서 뭐해? 저는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준석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횡령 증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를 죽인 증거도요. 말도 안 돼. 준석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나 언니가 자백했어요. 오빠가 시켰다고. 준호 오빠를 죽이라고요. 그 대가로 30억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고. 준석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야. 진짜로 죽일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죽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 오빠는 죽었어요. 오빠 때문에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준석아, 자수해라. 이제 그만 도망치자. 아버지, 준석 오빠가 울었습니다. 전 살고 싶어요. 감옥 가기 싫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는 비웃었습니다. 횡령하고 살인 공모하고도 피해자예요? 준석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추가 신고하려고요. 살인 공모자를 찾았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석 오빠는 수갑을 찼어요.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은경 씨.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아들이 가는 걸 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회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 오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범인이 잡혔으니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경아, 내가 옳았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설령 그게 가족이라도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있는 곳처럼. 서준아,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었어.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그는 영원히 떠난 거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미나 언니와 준석 오빠, 두 사람 모두 기소됐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계셨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미나, 판사가 말했습니다. 살인 교사로 징역 20년.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피고인 김준석,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살인 공모 및 횡령죄로 징역 12년. 준석 오빠가 고개를 숙였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지. 자식 모두를 잃었는데 하나는 죽고 둘은 감옥에 갔어. 다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각자가 선택한 길이에요. 준호 오빠는 정의를 택했고 준석 오빠는 욕심을 택했어요. 그 결과일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은경아, 넌 참 강한 아이구나. 이 모든 걸 혼자 견뎌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 오빠가 함께였어요. 서준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경아. 내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그날 저녁, 저는 서준이와 함께 준호 오빠 무덤을 찾았습니다. 한 손엔 국화꽃, 한 손엔 서준이 손을 잡고요. 준호 오빠, 저는 무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미나 언니도 준석 오빠도 다 벌을 받았어요. 서준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해. 아빠. 서준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 오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쑥쑥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요. 할아버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세상, 서준이한테 물려줄게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잘 지내라고.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복학했어요.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죠. 시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서준이 육아도 분담하고 학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준호가 바랐던 일이야.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다녔어요. 준호 오빠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게 제 꿈이 됐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놀았어.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너무 귀여워. 꼭 준호 어릴 때 같아. 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경아, 이것 좀 봐라.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뭐예요, 이게? 준호 명의로 된 재산이야. 시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3개하고 예금 10억 원. 다 내 거야.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몫이야. 그리고 서준이 몫이기도 하고 당당하게 받아. 넌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복지재단 이사 임명장. 내가 준호의 뜻을 이어줬으면 해. 준호는 늘 말했어. 가진 자가 베풀어야 한다고. 그 일을 내가 해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 오빠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제 인생을 걸고 하겠습니다. 1년 후, 대성복지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싱글맘 지원센터, 무료 법률 상담소, 아동교육 지원 사업, 모두 준호 오빠 이름으로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오셨어요. 서준이를 안고서요. 준호야. 시아버지가 준호 사진을 봤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은경이가 해냈어. 내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남편 김준호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편에 서고 옳은 일을 하려 했죠. 그런 그의 정신을 이 재단이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 사진을 봤어요.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그날 밤, 저는 서준이를 재웠습니다. 엄마,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 서준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항상 우릴 지켜보고 계셔. 별이 반짝이는 거 보이지?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아빠야. 서준이가 창밖을 봤어요. 아빠. 아이가 손을 흔들었죠.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정말 밝았어요. 준호 오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서준이도 건강하고 당신 꿈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끔은 보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 당신 웃음, 당신 손의 온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움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5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매일 데려다 줬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복지재단 상근이사가 됐어요.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죠. 준호 오빠처럼 돕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한 싱글맘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2년 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했어요. 생활비도 지원했죠. 아이 교육도 돕고 일자리도 찾아줬어요. 한 달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준호 오빠가 바라던 일이구나.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게 그의 꿈이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준호 오빠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준이와 함께요. 할아버지도 함께였죠. 준호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경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준이도 잘 크고 있고 우리 가족 다 행복해. 내가 남긴 사랑 덕분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준호 오빠,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가슴 아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당신이 제게 준 사랑, 서준이한테 물려줄게요. 그리고 세상에도 나눠줄게요. 그게 당신을 기억하는 방법이니까요. 서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아이의 목소리가 맑았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안녕 준호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준호 오빠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걸을 시간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바라는 것도 그것일 테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추모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행복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서준이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아빠도 항상 함께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서 와라. 밥 먹자.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서준이와 시아버지, 그리고 빈자리 하나. 준호 오빠 자리였어요. 준호 오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먹을게요. 당신도 함께 드세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서준이가 장난을 쳤고, 시아버지가 야단쳤고, 저는 행복했어요. 이게 삶이구나.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행복. 상처 속에서도 자라는 사랑. 이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인연. 준호 오빠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았어요. 서준이 안에, 저 안에, 시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사랑을 나눠서, 서준이를 낳아서, 이 모든 게 선물이에요. 당신이 제게 준 선물.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갈게요. 안녕 준호 오빠.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원히.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 준호 오빠였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내일도 또 살아야 하니까요. 준호 오빠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요. 1년 후 2025년 봄, 저는 대성복지재단 건물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은경 이사님, 직원이 불렀습니다. 오늘 지원자 면접 시작합니다. 네, 금방 갈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30살이 된 김은경.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싱글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준호 오빠의 꿈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25살쯤 돼 보였죠. 이력서를 보니 싱글맘이었어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이 재단에서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수진 씨? 네, 맞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던 그 수진 씨 맞죠? 이젠 이렇게 당당해졌네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합격입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경험자니까요.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더 잘 위로할 수 있어요. 퇴근길, 저는 유치원에 서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아들,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엄마,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어.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서준이가 그림을 펼쳤어요. 엄마랑 나랑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아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쁘다 서준아.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그치? 서준이가 하늘을 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고 계셨어요. 이제 68살. 많이 늙으셨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서준이가 뛰어갔습니다. 그림 봐요. 시아버지가 그림을 봤습니다. 오, 잘 그렸네. 준호도 그려 넣었구나. 네. 아빠는 하늘에 있으니까. 별로 그렸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착하다, 우리 서준이. 아빠 잘 기억하는구나.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저녁을 먹으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경아, 오늘 준석이한테서 편지 왔더라. 준석 오빠요? 시아버지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야. 편지를 읽었습니다. 재수 씨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게 한 것, 재수 씨와 조카를 힘들게 한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질투도 했지만 존경도 했습니다. 동생이 그리웠습니다. 출소하면 준호 무덤에 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와 서준이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답장하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오빠도 바랄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석 오빠께 편지 잘 받았어요. 오빠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준호 오빠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슬퍼했겠죠. 저도 처음엔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람은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니까요. 출소하면 찾아오세요. 서준이도 만나고요. 우리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김은경 올림. 편지를 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은경아, 힘들겠지만 미나도 용서해 주거라. 준호 대신 내가 고맙다. 정말 미웠지만 교도소에 있는 미나 언니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미나 언니가 있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미나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은경 씨, 미나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안해. 미나 언니가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배신하고 나 자신도 무너뜨렸어. 이제야 후회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미나 언니, 전 언니를 용서하려고 왔어요. 뭐라고? 미나 언니가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예요. 증오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미나 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고마워 은경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진짜 반성하세요. 출소하면 새 사람으로 사세요.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미움을 내려놓으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서준이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엄마 생일이잖아.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제 31번째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은경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었으면 더 성대하게 해줬을 텐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케이크 초를 껐습니다. 소원을 빌었죠. 준호 오빠, 당신이 있는 곳에서도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서준이도 건강하고, 시아버지도 행복하시고, 저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있어요. 당신 꿈이었던 일요. 가끔은 외로워요.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여전히 제 안에 있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한 명 한 명 상담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서로 돕고 사는 것. 준호 오빠가 가르쳐 준 것. 정의와 사랑. 그걸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점심시간. 저는 준호 오빠 사진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그가 웃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으니까요. 퇴근 후 서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함께였죠. 엄마, 서준이가 불렀습니다. 저기 무지개, 정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예쁘다, 그치? 네.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보낸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럴 거야. 준호가 너희한테 선물 보낸 거야. 저는 무지개를 봤습니다. 정말 준호 오빠가 보낸 것 같았어요. 잘 지내냐고, 사랑한다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준호 오빠,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도 봤고, 서준이 웃는 얼굴도 봤고, 시아버지의 행복한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의 사랑은 남았다는 것.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당신과 사랑을 나눠서 행복했어요. 서준이를 낳아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사랑해요, 준호 오빠. 영원히. 안녕.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 그 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살아야 하니까요. 준호 오빠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정의롭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준호 오빠를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여러분도 은경 씨처럼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